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입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의 급변동이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만, 예, 여전히 또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어찌 대응해야 될지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하면서 뭐 아래 공포, 글로벌 경기 침체. 사실은 지난번에 10년물하고 3개월물 뒤집어졌을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10년물하고 2년물이 뒤집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예, 뭐 물론 주말에는 조금 회복이 됐는데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 이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입니다. 네. 작년 12월 달에 2년물하고 5년물이 서로 교차를 네. 했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교차됐었고 예. 이번이 세 번째죠. 2년물하고 10년물이 장기와 단기의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이 좀 더 영향이 일단 큰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말씀드릴 부분은 1980년 이후에 그 2년물하고 5년물이 서로 역전되고 할 경우에 5번 역전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 5번 모두 다가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죠. 5번을 전부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2000년과 2006년도만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두 경우 모두 다가 금리 역전되는 거는요.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고 그다음에 동결로 들어가는 시점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상이 네.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동결로 들어가는 시점 이때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역전되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서부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06년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지나서 경기가 둔화됐습니다. 그 금리 역전이 어떻게 해소되느냐 하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단기 금리, 즉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낮춰서. 올리면 이제 그러니까 낮추면 네네.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6.5%였다가 한 3년 정도 후에 1.0%를 만들거든요. 그때 이제 역전됐던 금리가 다시 2.2%까지 벌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2006년도 마찬가지로 5.25%에서 0.25%까지 내려버리거든요. 한 네. 2년 동안에. 그러면서 1.5% 정도까지 또 벌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금리를 낮추면 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전 상태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제 계속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역전되면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는 그 등식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1년 내지 2년 정도 더 시간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높다가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역전된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조금 좀 이제 그 재료로서의 영향 이런 부분들은 약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은 계속해서 경기의 둔화 이 부분들에 반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그냥 막연한 공포는 아니고 상당히 실체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오고 주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보면은 오히려 바로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시차의 원인을 말씀하시니까 규명이 됩니다. 일단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인식인데 그때 정책 당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그 역전을 해소하게 되니까 사실 일정 시간을 좀 정책으로 버는. 예, 그렇죠. 그러나 경기 상황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정 시점 이후에 경기가 둔화되는 예. 이런 게 좀 나타나는 흐름이네요. 예, 그렇죠. 예. 큰 흐름상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뭐 120개월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0개월이 넘어서. 결국은 큰 사이클로 볼 때도 계속 달려갈 수만은 없다는 게 시각이고. 예. 단기적인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뭐 중국의 뭐 생산 지표라든지 미국은 또 지난 금요일은 또 소비 지표는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네. 단기 지표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네. 미국이 굉장히 좋았고요.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과연 미국만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주가가 안 좋은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고용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후행하는 지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 전체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유효한 그 지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선행 있잖아요. 지표를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미국에서 지금 판단하기로는 2020년 정도, 즉 내년이죠. 내년 정도 되면 미국 경기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네.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이 문제인데요. 1년째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약화되고 있는 상태고 뭐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금리에서도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도 유럽인데요. 유럽에서 경기가 특히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이거든요.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그런데도 안 좋은 상태인데 독일의 금리가 10년물이 0.5%로 훨씬 더 넘어가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얼마나 정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을 비롯해서 소비 여러 지표들이 모두 다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돌아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이 작년 말 해서 정책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올려놓은 상태인데 정책의 강도에 비해서는 그 올라가는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에 힘이 빠지면 조금 약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공히 그 무역 분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도 문제였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는 좀 더 부진한 상황인데요.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나마 이제 사실 삼성전자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사들어오다가 외국인 매도가 그쪽으로 좀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외국인 매도, 글쎄 일단 뭐 그동안의 매수가 진행이 돼 왔지 네. 않습니까? 외국인 전체적인 매수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매수, 그렇죠. 이렇게 예.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매도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를 매수를 했다가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서 오는 부담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 이 부분들은 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요.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네.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큰 상태고요. 대신에 현실은 그거를 지금 따라주지 못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한쪽으로 몰릴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 보면 네. 3% 떨어지고 1% 오르고 또 1% 떨어지고 1% 오르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1% 이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신에 선진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지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어력을 좀 당분간은 발휘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일단 아무튼 1900포인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걸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11주째 이어진 홍콩의 시위는 주말에 다행히 평화스럽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물리적 개입은 없었는데요. 예.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네, 그렇죠. 네. 현재 사안은 계속되고 있는 네.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2014년대 우산혁명처럼 시간이 네. 지나면서 점점 동력이 그렇죠. 약해져서 자연적으로 소멸이 네. 되는 경우. 두 번째는 1989년도의 천안문 사태 네. 때처럼 진짜 병력이 투입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이렇게 갈 텐데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 예. 병력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더 큰 네. 영향. 그래서 블랙스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병력이 투입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여러 가지로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중국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된다든가 또 뭐 중국과의 무역이 줄어든다든가 직접 수사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입지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압력이 훨씬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중국의 반발력도 훨씬 더 커지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여러 선진국들이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약자를 돕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 다음에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이게 만약에 병력이 투입되고 이러는 형태로서 마무리되면 당연히 중국에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 힘이 실리고 그에 따라서 중국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중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 이런 부분들이겠죠. 주가가 떨어지고 하게 되면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하고 금리를 서로 연결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빠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보다 더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체의 불안정 이런 부분들이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살아있는 시장인데요. 전략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이 얼마나 안정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관건이죠.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렇고 이번 주에 잭슨홀 연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향후에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 따라서 이걸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격심한 변동이 미국 시장에서 있고 우리나라도 그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아무튼 1900에서 막아보기 위한 노력 이 부분들이 계속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님 모시고 이번 주 시장 방향성 논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가 코스닥이라도 조금 더 강한 모양새로 한 0.5, 1% 정도 반등세가 오늘 나타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시장 끝날 때까지 잘 대응하십시오. 출발 마켓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